와, 굉장하구나. 엄청난데? 주임님, 이게 배송될 때도 이렇게 배송이 되나요? 설치는 따로 어떻게 돼요? 8480 제품 일단 구매를 하시면 저희 사마 담당자분들이 직접 가서 설치랑 이제 세팅 지원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국에 지금 처음 들어왔다고요? 아, 저도 알았잖아. 네네. 지금 밖으로는 처음 나왔습니다. 아, 네네. 밖으로 처음 나왔고. 감사합니다. Feel like you're running from the cops now. Oh, what a cop. 사실 저희도 오늘 처음 들어봐요. 처음 처음 들어보죠. 들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제네릭의 소리가 되게 좀 화사하고 예쁘다. 크레이드 리포트라고 요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환경에서 지금 이 스피커가 어느 정도 성능 내는지 이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좀 측정 바로 되거든요. 테스트 1 그룹 네임일 때 그래서 해주는구나. 네, 뭐 레프트 지금 8380이다. 네. 그다음 요거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보시면 아주 좋다. 봤지? 제가 디자인했거든요. 아주 좋다.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네. 놀라운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많이 어. 숨겨져 있어요. 엄청 많네, 진짜 데이터. 이걸 지금 몇 분 만에 해서 보내준 거예요? 네, 바로 이 컴퓨터 클라우드로 보내가지고 와, 바로 보내는 거. 진짜 제네릭 장난 아니구나.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미쳤구나. 이제 빨간 선이 이렇게 이제 측정된 수다. 네. 측정된 거고 그 다음에 파란 선이 지금 코렉션이에요. 네. 이렇게 눌러줬더니 네. 칼리브레이터 된 거는 이 녹색 선이다. 사실은 일반적인 공간 가면 이렇게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튜디오니까 그렇죠. 네. 지금 많이 잡혀 있는. 원래는 막 더 세게 누르고 하거든요. 아까 칼리브레이션 덜 돼 있는 상태였나 보네, 진짜. 어떠세요? 지금?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큰일 났다. 한번 좋네. 되게 좋네. 들어보시고 이제 또 그룹을 그룹. 네, 그거 한번 들려주세요, 그룹. 지금 그룹 저희 쪽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 쪽으로 한번 Prettiest girl in the room, she wants me. 와. I know because she told me so. She says come over. 와, 개신기해, Like to get to know you, but 우와. I just don't think I can. 차이가 느껴졌어요? 아날로그 나발이고 디지털이 최고야, 진짜. 와, DSP 장난 아닌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그래서 원래는 이게 다 영문이었어요. 영문과 핀란드어. 이제는 영문과 한글.
저희 녹음실에 제네릭 8380이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오랫동안 ATC SCM100을 사용을 하다가 그거를 이제 처분한 뒤로는 다시는 스피커를 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사마한테 영업을 당한 것 같아요. 이게 데모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거 방문 판매라고. 왜냐면 데모 딱 들어올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살 마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져가면 힘들어. 그때부터 힘들어. 그래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데모가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마는 제네릭을 던졌을 뿐이고 나는 그걸 덥석 물었을 뿐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4천만 원짜리 제네릭 8380이 녹음실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런 좋은 스피커가 들어온 김에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네릭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마에서 제네릭 이제 설치를 해주시고 나서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스튜디오 공간에서 룸 튜닝이 잘 된 공간에서 이 제네릭 8380이 설치되는 게 저희가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마 본사에 있는 제네릭 익스피리언스 룸에서도 이렇게까지 스튜디오 환경은 아니니까 이런 데서 사람들이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길래, 그러면 8380이 정말 궁금하고 이제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제네릭도 한번 들어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연결을 시켜드리려고 오늘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네릭이야 뭐 워낙 스튜디오에서 오랜 시간 동안 표준 스피커, 레퍼런스 스피커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브랜드이기도 하고, 특히 저는 옛날에 그 나무통 때부터 제네릭을 써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동글동글한 디자인으로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제네릭을 이렇게 잘 사용을 안 했었고, 그 다음에 쌤이라고 해서 8331, 8341, 8351 요 시리즈들이 또 요즘은 스튜디오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특히 이제 제네릭 쌤 시리즈가 도입이 되면서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마이크, 제네릭의 측정용 마이크인 8300A인데 요걸로 이제 룸을 측정해 가지고 칼리브레이션을 이렇게 싹 한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 보정된 사운드를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대의 스피커를 사용하더라도 이 제네릭 쌤 시스템 안에서 디지털로 편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죠. 그리고 특히나 제네릭 같은 경우는 애트모스 시스템 구성했을 때 굉장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쌤 시스템을 통해서 이 룸 칼리브레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12개의 스피커를 디지털로 한 번에 이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작업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한 시스템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제네릭 시스템을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다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 크지 않습니까? 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듬직한 사이즈. 저는 원래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좀 큰 사이즈의 스피커 사용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ATC의 SCM100 시리즈를 오래 썼었고, 그 다음에 BMW 802 그걸 또 되게 오래 썼죠. 그리고 저는 그 이전에도 뭐 포칼이라던가 여러 가지 대형기들을 좀 많이 작업에 투입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대형기들이 스튜디오에서 작업용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하이파이 스피커를 작업에 쓰는 걸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하이파이 스피커라고 작업에 왜 못 쓰지라는 생각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형기들을 사용을 해보면 EQ 같은 것들을 이제 조금만 건드리더라도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정확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되게 편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작은 화면으로 뭔가 작업을 할 때보다 큰 화면으로 보면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게 좀 시원시원하고 좀 보기 편하잖아요. 스피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큰 스피커로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편하죠. 근데 다만 이 큰 스피커를 사용하기 위해서 공간도 사이즈가 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룸 튜닝도 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용이 좀 힘들다, 이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제네릭을 이제 선택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벽면이랑 이 스피커 사이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사실 제가 예전에 ATC를 사용할 때는 스피커가 한 요만큼 앞에 나와 있었거든요. 스피커라는 게 벽이랑 붙으면 붙을수록 저음의 부밍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ATC는 한참을 떼고 사용을 했었는데, 제네릭의 8380 같은 경우는 벽이랑 한 30cm 정도만 확보를 하면 저음역에 그 부밍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조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쌤의 칼리브레이션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벽이랑 엄청나게 떨어뜨리진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컨트롤룸에서 스피커만 조금 벽으로 붙어도 이 공간을 되게 많이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큰 스피커를 사용하지만 자리를 조금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저한테는 되게 장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네릭이 자랑하는 동축, 그러니까 미드 유닛과 하이 유닛은 이제 동축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밑에 이제 우퍼가 15인치 우퍼가 달려 있습니다. 베이스 오래 치셨던 분들은 저음은 15인치부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확실히 우퍼 유닛이 8인치일 때랑 10인치일 때랑 이렇게 또 15인치가 들어왔을 때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쓰던 것들은 또 이렇게 15인치까지는 아니었었어 가지고 이 15인치 우퍼에서 나오는 저음, 요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요 제네릭을 제가 작업하기 좋은 포지션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스탠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요 밑에 있는 스탠드를 제가 직접 발주를 넣어가지고 특수 제작해서 맞춘 건데요. 이게 완전 통쇠입니다. 이게 각관으로 만든 게 아니라 완전 통쇠여가지고 무겁기도 더럽게 무거워요. 스피커 무게만큼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도 제가 이 기존에 사용하던 DMSD랑 그 다음에 스탠드 밑에 있는 스파이크 높이까지 계산해가지고 정확히 한 60cm 정도 나오도록 맞춰가지고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8380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차피 이제 스탠드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수픽으로 문의를 주시면 이 스탠드까지도 같이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스탠드는 수픽에서만 판매를 하게 되었고요. 자, 제네릭은 스피커도 스피커지만 요 9320A 컨트롤러가 또 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니터 컨트롤러도 해주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역할까지 해주는 건데요. 일단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요거 자체가 이제 별매고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네릭 뭐 8380이나 요 정도 시스템을 갖췄는데 9320 컨트롤러를 안 산다, 요것도 이제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꼭 같이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요런 컨트롤러까지 필요 없으면 이 볼륨 단자만 떼어나온 요 작은 컨트롤러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요게 여러모로 쓰임새가 좋아서 추천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시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만약에 별도로 사용을 하신다 라고 하면 얘를 컴퓨터에 USB로 연결을 해놓고 어그리게이트 IO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동시에 잡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를 아예 메인으로 잡고 이쪽에서는 오디오 인아웃을 아예 안 해버렸어요. 컨트롤러만 사용을 하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녹음도 여러 채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웃풋도 여러 채널을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안텔로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걸로 세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만약에 9320 자체만 가지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실 거다 라고 하면 여기 아날로그 인아웃도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AES EBO 입출력도 있고 그 다음에 헤드폰 아웃도 있어요. 그리고 요 끝에 있던 마이크 단자는 요 아까 설명드렸던 8300 측정용 마이크를 연결해 가지고 칼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랜 선도 꽂을 수 있고 USB 선도 꽂을 수 있습니다. 뭐가 많죠.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USB를 꽂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컨트롤러로만 사용을 하신다고 하셔도 USB는 꽂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컴퓨터 내에 있는 그 GLM 소프트웨어랑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USB 연결은 필수고요. 그 다음에 랜선 연결도 필수입니다. 이 랜선들을 스피커들이랑 연결을 해 두셔야지 스피커랑 통신이 돼요. 그래서 이 두 포트는 무조건 필수로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사용해서 스피커로 쓰실 거라면 이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단을 이용해 가지고 스피커랑 마저 연결을 또 하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제네릭의 8380 시리즈도 그렇지만 그 샘 시리즈들은 전부 디지털 입력을 지원을 하고 있고 AES EBU를 통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동축이나 이런 거에 세밀한 세팅들을 제어를 하려면 AES EBU로 연결을 하시는 게 제가 이렇게 테스트 해봤을 때는 훨씬 좋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웃에서 아날로그 아웃으로도 연결을 해보고 AES EBU로 직결도 해봤는데 AES EBU 상태가 훨씬 좋더라고요. 어차피 스피커에서 디지털 투 아날로그로 컨버팅을 한번 해주기 때문에 ADDA 과정을 한 번 더 거친 것보다는 그냥 디지털로 쭉 연결해서 마지막 단에서만 아날로그로 출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음질적으로는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모니터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을 이제 달아놨고요. 뭐 모노 버튼, 딤 버튼, 뭐 위상 버튼, 여러 가지 이제 버튼들이 있고, 그리고 출력도 아날로그, 디지털, 헤드폰 아웃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쓸 수가 있고요. 인풋도 변환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죽이는 거는요, 전원 버튼이 있어서 스피커를 뒤에 들어가서 끄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누르면 껐다가 켰다가를 할 수가 있죠. 요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제네릭 시스템에서 뻑이 갔던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피커를 제가 지금 이 작업하는 위치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그룹 1에다가 설정을 하나 해놓으면 제가 있는 요 위치에서 듣기 가장 좋은 칼리브레이션으로 스피커 사운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쪽에 있는 그 소파 자리,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이 앉는 자리에서 이 마이크를 들고 가서 측정을 한번 하고 그룹 위에다가 설정을 해놓으면 이 소리의 방향이 그룹 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소파로 갔다가 지금 여기 있는 책상 앞으로 왔다가 이거를 버튼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작업할 때는 그룹 1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작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보시죠 라고 했을 때 클라이언트 분들은 보통은 자 여기 앉아서 들어보세요 라고 하고 제가 막 설명도 해주고 저는 이제 뒤에 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고 자 한번 들어보실게요 하고 그룹 2를 누르면 바로 뒤쪽으로 최적화된 세팅으로 스피커 사운드가 넘어가는 거죠. 그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디지털로 스피커를 연결하는 게 더 좋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희 녹음실에는 8380 한 대만 있지만 여기에다가 뭐 8331이나 8341, 8351 같은 조금 북쉘프 스타일의 스피커도 추가를 하신다면 걔네도 디지털로 연결을 해놓고 AAC 뷰로 점프만 하면 되니까 처음부터 막 여러 가닥의 선이 나갈 필요도 없이 한 선으로 그냥 쭉쭉쭉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얘로 GLM으로 8380 한 조를 셀렉했다가 8351 한 조를 셀렉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 그룹을 잡아서 설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모니터 컨트롤러적인 면에서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던 이 책상에 있던 잡다구리한 것들을 다 빼고 오로지 이제 요거 하나로만 컨트롤을 하게 됐습니다. 하고 나서 굉장한 마음의 평화가 왔달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제네릭 스피커까지 제가 디지털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32, 그러니까 안텔로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AAC EBU 단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디오 인터페이스들 중에서 AAC EBU 단자가 들어가 있는 게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AAC EBU 단자는 없지만 디지털 쪽에서 SPDIF 단자가 있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SPDIF에서 AAC EBU로 변환해 줄 수 있는 이런 컨버터를 쓰셔도 되고요. 요거는 단순히 임피던스를 매칭해서 바꿔주는 그런 컨버터라서 이런 걸 사용을 하셔도 되고, 자, 그런데 저희는 이제 렉장을 또 이렇게 사이드 쪽에 따로 뽑아놨기 때문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스피커까지의 거리가 또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길어지면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이 클럭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불안감이 싹 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뮤텍의 MC3 플러스, 그러니까 DDC죠. 그러니까 리클러킹을 이용해서 AAC EBU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안텔루프에서 뮤텍까지 SPDIF로 먼저 이제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서 리클러킹 된 신호를 AAC EBU로 제네릭까지 보내주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MC3 플러스를 추가로 구매해야 된다라는 엄청난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하나 있으면요. 그러니까 안텔루프 오디오의 인터페이스랑 그 다음에 뮤텍의 이 MC3 플러스의 이 테넴 클럭을 각각 따로 보내줘가지고 동기화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당연히 이렇게 터미네이션으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MC3를 연결하는 게 사운드적으로도 유리하겠죠.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돈이 아깝지 않더라, 그렇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MC3 플러스 USB 모델도 있는데 컴퓨터를 USB로 직접 연결할 건 아니어가지고 USB가 빠져있는 MC3 플러스 요 옵션으로 구매를 했는데 그러면 또 가격이 많이 좀 다운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디지털 스피커로 이제 넘겨주기 위한 리클럭 신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MC3 플러스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가볍게 저희 스튜디오의 제네릭을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자, 물론 세상에는 수많은 브랜드의 스피커들이 있고 또 좋은 스피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수의 스피커를 이게 접해본 입장에서 각 스피커들마다 장단점이 되게 뚜렷하게 있었고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그랬거든요. 자, 근데 제네릭은 왜 좋았냐면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디지털을 통해서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연결하고 이제 좀 스마트하게 제어할 수 있다.
된다.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샘의 칼리브레이션과 GLM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결합해서 사용을 하시면 내가 이제 여러 군데의 청취 위치를 정해서 이 스윗 스팟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옮겨가면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15인치 우퍼가 주는 그 웅장함 때문에 사실은 스윗 스팟 자체도 굉장히 좀 넓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네릭 스피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꼭 8380이 아니더라도 8331, 8351, 뭐 8361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스윗 스팟이 좀 넓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8380도 스윗 스팟이 굉장히 넓은 편이었고 그마저도 샘이나 GLM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내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를 여러 대 운용을 하더라도 이 제네릭 생태계를 한번 구성을 한다면 이보다 더 편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제네릭에 신뢰를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를 좀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은 제가 특히 그 스피커 칼리브레이션의 불신론자였기 때문에 저것도 말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말을 바꾼 게 맞고요. 왜냐면 제네릭의 칼리브레이션을 경험해봤더니 제가 알고 있었던 칼리브레이션들에 비해서 월등히 좀 뛰어난 칼리브레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일반적으로 이 디지털로 스피커 칼리브레이션을 하면 다이나믹 레인지를 조금 깎아먹거나 아니면 뭐 해상도를 조금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어서 약간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들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만 제네릭의 칼리브레이션은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굉장히 뉴트럴하고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냐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게 됐죠. 영업 당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제네릭 스피커를 소개를 하면서 아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구매를 결정하실 때 있어서 사실 이 가격의 스피커를 그냥 단순히 온라인으로 쿠팡으로 주문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들어도 보고 또 내 셋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자, 오늘 저희 영상 나가면서 제가 링크를 드릴 거니까요. 그걸 통해서 저희 녹음실에 이제 8380에 대한 상담을 예약을 하시면 이 저희 녹음실 컨트롤룸 안에서 8380도 실제로 이제 좀 들어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셋업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8380이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좋은 스피커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좀 소수의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제네릭 8380을 궁금해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향감독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